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패널까지 우리가 짧게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패널 이후에 이어나가는 이제 간단한 세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KPI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TP, 이제 고객이랑 포지셔닝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다뤄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인 내용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질량, 그 크리티컬 매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뤄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KPI 같은 경우에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목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이제 고객 유치를 몇 명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얼마 올리겠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목표겠죠. 근데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과 역할을 하시는데, 근데 그 목표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그냥 매출이 목표니까 매출만 달성해야지 요게 아니라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그 이전 단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 그 좋은 가치로 인해서 이제 재구매가 일어나든 신규 고객이 유입이 되든 이런 게 이제 매출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부서별로 이제 KPI를 설정하실 때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KPI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이 재구매하는 KPI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섞어 가지고 단순하게 KPI만 가지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좀 전체 흐름 자체를 이해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KPI를 만드셔야 돼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수익도 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루프가 그려지는 핵심 KPI가 있어요. 그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만들기 이전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이제 KPI들이 몇 개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리스트업 해서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흐름 자체에서 전체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의미, 그 본질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KPI 설정에서는. 예, 두 번째는 이제 STP입니다. 뭐 STP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S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해서 이제 고객들이 예를 들어 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별을 나누고 또는 연령대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하는 이제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 뭐 구분 같은 거죠. 그래서 전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마스크는 이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써야 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시장이 되겠죠. 연필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법한 그런 연필, 이제 귀여운 그러니까 캐릭터죠. 캐릭터가 막 그려져 있고, 이제 아기자기한 모양의 뒤에 지우개뿐만 아니라 뭐 인형까지 달려있는 아주 이제 그런 캐릭터가 달린 연필이라고 생각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제조를 해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세그먼트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전국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에 관련된, 부모님들이죠. 예, 부모님들. 보통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 아기를 많이 안 놓다 보니까 부모님이 두 분 계신데 1인 자녀가 많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2인 자녀도 있고 2인 자녀 이상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요걸 이제 지역별로 나눠 보는 겁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어떤 통계 수치를 가지고 통계청 들어가면 다 자료 있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을 나눠보죠.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와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그 연필 성향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배웠던 구매자와 어떤 사용자 틀리듯이 실제 타켓은 어린이가 되겠지만은 구매자는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켓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이제 정할 것이냐. 어린이가 마음에 드는 걸 사야겠죠. 아무래도 본인 눈에 이제 꽉 차는
연필이 이쁘고 이런 게 중요할 건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좀 안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부러지진 않는지, 또 연필이 이렇게 이제 뭐 좀 유해물질이나 뭐 이런 것 등등 있죠. 부모가 보는 그런 관점, 이게 완전 관점이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구매자와 사용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 관점을 잘 이해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남 어린이용, 그러니까 여자애들용,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1, 2, 3학년, 그 다음에 이제 4, 5, 6, 이제 고학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1, 2, 3, 4, 저학년, 고학년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 치면은, 또 그게 이제 아무래도 6년 정도의 구간 렌즈가 이제 구간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 1, 2학년, 3학년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좀 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 5학년 좀 틀릴 수 있고 6학년 좀 틀릴 수 있습니다. 1년만 있으면 이제 중학생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성향도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 나이, 지역,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세그먼트를 나눠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개념상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타켓이죠. 그 세그먼트를 나눴는데, 이 앞에 제가 볼펜 하나 갖고 올게요. 예. 요걸로 할게요. 예. 자, 이 연필이 굉장히 이게 지금 주황색인데, 주황색이고, 이 캐릭터가 막 미키 마우스, 뭐, 미니 마우스 이런 캐릭터가 있다 가정을 합시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타켓. 그 세그먼트 나눈 곳에서 이제 우리 타켓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타켓은. 맞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 큰 미키 마우스 같은 아주 캐릭터가 이쁜 게 달려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 요즘 뭐 카카오톡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캐릭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고학년, 초등생 고학년 좀 쓰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학년 위주로 이제 타켓이 되겠죠. 저학년 위주로. 맞죠? 귀염둥이 같은 어떤 캐릭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실제 타켓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학년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 그 부모들의 연령대를 일단은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모들을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뭐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엄마들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맞죠? 그러면 그 엄마들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겟을 이제 좀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초등생 저학년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초등학생 저학년이 있는 엄마가 타겟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앞에 배운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엄마들 자주 만나야 되니까 실험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타겟을 정한 겁니다. 자, 포지션은 고객이 우리 상품을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인상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제 포지션이에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을 고객들이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 상품은 정말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질을 갖고 있어. 뭐 이런 건 좀 약간 명품이나 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이 되겠죠. 근데 이 제품은 별로 그렇게 퀄리티는 안 높지만 가격이 너무 싸. 뭐 저가형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포지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이 우리 상품을 바라보는 관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P까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개념이 좀 어렵진 않죠. 지금은 이제 좀 개념 잡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디테일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아주 깊이 있게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게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크리티컬 매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물을 끓이면은 몇 도에 끓죠? 저쪽에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59도 틀렸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지 않으면은 끓지 않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온도, 그 물을 끓고 있는 그 가스레인지의 그 열 양이 있죠, 양이 무조건 100도가 끓을 수 있게끔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열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그 99도만 돼도 끓진 않죠. 그 100도가 딱 되는 시점이 끓는데 그 지점이 우리가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 티핑 포인트 이전에 그 에너지 양이 크리티컬 매스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탱크죠, 탱크. 탱크 그 시동 거는데, 기름이 그 2리터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 탱크를 시동이 걸려면은 1.9리터만 있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2리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기 위해서 찌찌찌찌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걸리고 나면 자동이에요, 자동. 그 걸리기 직전, 이 크리티컬 매스,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폭발 성장에서 왜 폭발 성장이 일어나는지, 이 질량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상품을 하나 만들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마스크를 칩시다. 한 사람들, 마스크는 이제 뭐 누구나 쓰는 거니까. 그 예전에 우리 붉은 악마, 그 빨간 티 있죠, 빨간 티. 그 빨간 티 처음에 누군가 처음으로 한 사람이 입었겠죠. 처음부터 우리 그 5천만 국민이 빨간 티를 입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누군가는 입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 처음에 한 명이 입고, 그 다음 두 명이 입고, 그걸 본 네 명이 입고, 이 바이러스처럼 빡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처럼 빡 퍼지려면 그 질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질량.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 코로나가 확 확산되지 않게끔 그 질량을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뭐 그런 것 개념 비슷한데, 어쨌든 그 질량이 만들어지면 폭발적으로 그냥 막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질량에 대한 일단 1차는 개념입니다.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량은 보통 그 얼리어답터나 요런 그 앞전에 배운 그 PLC상 이제 뭐 앞에 단계에 있는 그런 고객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요런 이제 고객들이 보통은 자기가 자랑도 하고 막 소문을 내려다니고, 요런 사람들이 집중화해서 많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 양 자체가.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보통 설계를 할 때 이 크리티컬 매스를 뭐 완벽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서비스가 몇 명 정도 되면은 기하급수적인 폭발 성장이 가능한 크리티컬 매스의 고객 수는 얼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재미삼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만약에 사탕을 내가 판다고 했을 때 그 사탕도 마케팅을 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임계 질량,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비용도 많이 들고 소비자 분석도 많이 하는, 물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2차 상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 상품을 가지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실제 질량, 그 임계 질량 있죠. 그 질량을 만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 사람들 처음에는 보세요. 뭐 한 명으로 출발합니다. 10명, 20명 이러다가 갑자기 뭐 10,000명, 20,000명, 100만 명 갖고 있는 분들은 200만 명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2명 있는 사람이 100만 명 만들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뭐 컨텐츠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질량이 얼마냐, 그럼 그 질량이 얼마니까 내가 이 뭐 비용을 좀 산출해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라는 이제 강한 확신도 생기고, 실제 이제 설계가 되면은 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매우 높습니다. 예. 뭐 이에 따라서 이제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이때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잘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이 상품들을 실험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SNS나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전파하고 하겠죠. 그래서 그 플랫폼을 잘 이용해 보는 겁니다. 뭐 아마 이건 이야기 안 하셔도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유튜브나 뭐 동영상 콘텐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블로그,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을 몇 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보는 겁니다. 올려보고 친구들에게 반응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모아보세요. 같이 뭐 실험하실 분, 뭐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질량을 조금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인플루언서인지 아니면 얼리 어댑터인지. 얼리 어댑터랑 인플루언서하고 좀 성향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틀린데 좀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모아가지고 작업을 조금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아는 친구들, 그 다음에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조금 없으면 그 주변에 아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소셜을 이용해서 친구를 좀 모아보면서 그 친구를 모은 상태에서 진행해 보시면 고객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꼭 적극적으로 말은 안 해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인플루언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상품을 영업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영업사원입니까? 하면서 갑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보상은 내가 이 어떤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인정받길 원하는 거지 돈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동해줘요. 뭐 조금 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할리 데이비슨 있죠.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막 사람들이 막 팔뚝 열에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문신을. 이 어떤 고객이겠어요? 완전 최고의 그 충성도 고객입니다. 회사 그 로고를 문신해 다니는데 그 이상 그 회사가 그 이상이 있을까요? 그 이상의 고객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문신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광고를 해주는 거죠. 사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10% 정도 안 되지만 어쨌든 한 2% 정도 우리가 계산하는데 쉽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얼리어답터랑 인플루언서 좀 섞여 있어서 한 10% 생각하시고 앞에 이제 그 혁신주의자들이 있어요. 뭐 어쨌든 혁신주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계나 어떤 작동 원리가 궁금한 거고 소문을 내는 성향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얼리어답터나 인플루언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비즈니스 진행하시면서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보시고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분들 친구 만나서 계속 소문을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처음에는 주변인 그 다음에 이제 소셜을 이용해서 모아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모임도 좀 가지고 하면서 그 고객들을 체험을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참여.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플랫폼을.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있겠죠. 뭐 설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근데 이제 고객 수가 작아서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 들어가 보시면 근데 내가 이제 키워드 치면은 쫙 트렌드가 나옵니다. 검색어라든지 지역도 나오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검색어가 주로 이제 몇 월 달에 검색이 많이 되고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주로 언제 검색이 많이 되는지 그리고 연관 검색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들어가시면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데이터랩 들어가서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보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가장 뭐 몇 개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요거 두 개만 보셔도 지금 현재 검색 키워드라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기본적인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 데이터랩 들어가면은 카드 사용량 이런 것도 나와요. 뭐 예를 들어 해운대에서 많이 썼는지 강남에서 많이 썼는지 뭐 이런 데이터도 알 수 있고요. 뭐 그리고 식당에서 많이 썼는지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꼼꼼하게 한번 자기 비즈니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수집하고 이제 어떻게 보고 이제 언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진행하는 게 만약에 검색어가 뭐 지금 4월이니까 뭐 5월부터 막 작년 5월에 만약에 피크가 친 상품이 있다 칩시다. 그럼 준비는 언제 해야 됩니까? 3월, 4월이면 지금 벌써 준비가 끝나고 5월 준비가 올 스탠바이 돼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한 두 달 전에 는 최소 준비가 좀 돼 있어야 한다. 최소 안 돼도 한 달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트렌드 타려면 뭐 그 정도. 어쨌든 그 데이터를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광고주 같은 거 있는데 요거는 광고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고주 그냥 가입을 해서 그 광고 키워드를 검색을 해봅니다. 그 검색을 해보면은 광고비가 얼마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광고비가 비싼 거랑 싼 거랑이고요. 그 다음에 검색 키워드가 이제 뭐 검색을 몇 번 하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 광고를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은 또 뭐 해외 어떤 뭐 분석 그 사이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한다면은 요 세 가지만 하셔도 비즈니스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시간이 좀 짧았지만 부족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